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2025년 4월 글로벌 빅데이터를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이런 이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자금의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금들의 이동이 어떤 경제적인 지표와 시장 지표로 해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괜찮은 자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머니들의 어떤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정치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차트는 미국 모기지 금리에 해당되는 차트입니다.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7%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 주거 비용 관련된 금리가 7%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기를 내부적으로 급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소비 물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계란 가격이 뭐 3배, 4배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매대가 텅텅 비고 있다. 뭐 그 이야기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거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주 경제학자들은 리만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인기 급락의 원인이 있는데 경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원인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스마트 머니를 움직이게 한 그 이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바 차트는요.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되고요. 안 나오게 되면 아래에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색깔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금색,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신흥국에 해당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까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에 해당되는 데이터인데요.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이런 경제 지표들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기준으로도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경제 데이터가 이런 이제 신흥국들은 데이터가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거의 아래에 다 찍힙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미국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미국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행정부의 인기가 옛날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되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이제 관세 정책의 노이즈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경제 데이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작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 11월 달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봤을 때 3%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2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한 10%를 날렸거든요. 0.3 정도 날린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10%까지는 아니겠지만 10%좀 안 되는 숫자를 또 갉아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해방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요 추세대로라고 가게 되면 10% 이상을 아마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업데이트된 거를 5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최소한 이 추세대로라고 하게 되면 30% 이상은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갉아먹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이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예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들이 정치 불확실성 지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파이낸스 타임즈에 기사화돼서 대문짝하게 났더라고요. 그 데이터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수치화해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코로나19보다 더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왜 1조 달러를 계속 언급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재정 지출이에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세입, 그러니까 세금 수입에 해당되는, 재정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 1조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그럼 1조 달러 줄이겠다.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보면 이제 뭐 사실 예산을 줄이는 거죠, 말 그대로. 아니면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재정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이내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거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1조를 거두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줄이려고 했는데 1조 달러가 사실 쉽지 않죠. 왜 그러느냐? 최근에 봤더니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거나 올라버리는 바람에 파월 중앙은행 어, 어, 이사회 의장한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금리 내려라. 지금 재무부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신규로 발행할 때마다 이자 비용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조 달러를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월을 잘라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따라서 지금 봤을 때 1조 달러는 최소 금액입니다. 그럼 이 최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다 읽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미국 이제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큰 조정이 사실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 심리가 보면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강세론자에서 약세론자의 비율을 빼봤을 때 이제 이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비율이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수준이 제일 가까웠을 때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쯤에 여기 나스닥이 한 40%좀 안 되게 빠졌었죠. 그리고 이때가 보게 되면 이제 리만 터졌을 때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행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투자 심리가 확실히 나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분명히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투자 심리가 한번 이렇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때처럼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추세화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산업군 기준으로 주식시장 내에서도 산업군 기준으로도 주도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심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역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생활 방식을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할 때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검색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익이 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긴 했지만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이익이 안 좋으니까 비쌌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유사한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당연히 AI 이런 형태가 향후의 어떤 생활 방식을 확실히 바꿀 것 같아요. 맞추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싸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똑같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이제 좀 많이 부각을 했죠. 주도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바꾸긴 하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롭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요 차트는요. 신흥국 국채 가격들이 가지고 있는 CDS 프리미엄, 즉 신용의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너무나 낮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엄청 낮아졌어요. 그만큼 신흥국들이 재정 건전성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좋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한번 낮아지게 되면 꽤 오래 갑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꽤 오래 갈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재정 건전성이 좋은 신흥국 국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꽤 높은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 펼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국채들을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은 국면인 것 같고요. 일단 내가 꼭 미국 채권 이외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선택지도 한번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꼭 미국 채권이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미국 국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관세 때리기가 있기 전까지, 이런 노이즈가 있기 전까지 추세가 형성됐었는데, 그 추세가 미국 국채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물 국채가 가장 인기가 좋아서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요. 단기물 국채가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수익을 낸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국 절대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투자 회사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투자 등급 회사채가 하이힐드 채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국채를 투자한다 혹은 회사채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국채 기준으로는 좀 만기가 긴 것이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회사채 내에서는 신용 등급이 좋은 것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고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미국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심하게 이제 안전자산만 갖고 투자하기는 좀 그러니까 알파를 낼 수 있는 위험자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이외에 알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뭐 주식이라든지 대체자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 대체자산 같은 경우는 알고 있듯이 뭐 원자재라든지 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금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요때를 참고하시면 딱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가 언제냐면 올라간 건 당연히 금이고요. 이렇게 떨어진 것은 미국 국채입니다. 금리 인상이죠.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보면 사실 이제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된 그런 이제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내에서도 금을 팔아서 미국 채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채권 가격을 이제 막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왕이면 이때도 주식을 살 때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하면은 주식 내에서도 특정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직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 모두가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되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금리를 거의 제로 상태에 또 가야 되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투자해도 되는 되게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구간의 성격을 한번 꼭 구분을 해서 보셔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4월 22일 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 빅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봤더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반적인 이제 은행 금리보다는 한국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지금 빅데이터들을 확인해 봤더니 올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국 그 정책금리 인하가 2회거든. 두 번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세 번 인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 국채가 아무래도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금을 이제 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국 국채를 사보시는 것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5년은 최소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표였습니다.